문재인 전 대표입니다. 어젯밤부터 오늘 지금까지 황당한 치매설이 돌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걸리면 죽는다 저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선이 정말 가까워오긴 한가 봅니다. 흑색 선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. 그 가운데 하나가 보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의 치매설입니다.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? 아니, 이거 가세요. 그래서 옆으로. 카메라 안 감으셨네. 내려오셔서 또 올라가시고, 내려오시고, 아니, 내려오셔야 돼요, 내려오시고. 밑으로, 옆으로. 자, 좌석이 1번, 2번, 3번, 4번인데요. 그리고 저희는 네, 지금 뭐 사다리 타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했는데, 뭐 이름도 잘못 얘기하고 날짜도 잘 기억 못한다, 뭐 이런 근거를 내세워서 문재인 전 대표가 치매가 있다 이런 주장이 좀 돌고 있는 거잖아요. 사실 그냥 뭐 SNS 통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도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. 악의적이 아니라면. 그런데 이제 이걸 누군가 국민의당의 한 의원의 보좌관이 SNS에 올리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.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. 네,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대략 보면 저 세월호 방명록에 원래 2014년 4월 16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2017년 4월 10일로 날짜를 잘못 썼다라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방송 출연 중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실수로 발언했다는 건데,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말투가 약간 어눌하잖아요. 약간 어눌한 그 말투로, 그러니까 말주변이 아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실수를 아마도 또 꼬집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뭐 사진에 뭐 약간 그런 의혹이 드는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, 아까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토론회 때 사다리 타는데, 사실 사다리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 좀 우왕좌왕하고 막 하시는 모습,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SNS에서 뭐 희화하면서 올렸던 것 같은데, 그거를 이제 한 의원의 보좌관이 SNS에 올렸다라는 거,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아니 근데 말이 어눌한 거하고요. 저는 네.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말이 어눌해도 자기 단순 이름은- 실수일 수 아, 있고요. 단순 네, 실수로 그렇죠. 이름을 실수합니까? 네, 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예. 저는 뭐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웃긴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파만파 퍼지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상당히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민영사님 같이 보시면 뭐 다른 단어도 쭉 있지만 뭐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.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체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런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놔두면 퍼지고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 개인적인 정치 역량이나 그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 해석돼 버릴 가능성이 큰 아주 악성 그런 이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저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또 대신 반면에 같이 생각하는 것은 타인들에 대해서도 또 이게 문재인을 적극 지지한 문재인 후보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분들이 또 혹시나 타 후보나 그런 데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도록 집안 단속도 잘해야 된다.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이 대선 이번에 그 가장 문제된 게 저기 반기문 전 총장의 그 퇴주잔 그거 아니었습니까? 지금 그거 누가 돌렸는지 지금 모르는데 그거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. 반기문 총장한테.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가짜뉴스가 돌려서 저는 중앙지검에 지금 고소해 놨거든요. 예. 아니요. 그래서 아무튼 그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저런 그 가짜뉴스를 만들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적극 지지층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단호한 이런 그 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한다고.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반 전 총장 맞아. 그때 뭐 여러 이슈들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유력 후보들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.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상임 고문인 한완상 전 총리가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또 하나 했습니다. 손혜원 의원회에서 또 하나 있는데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? 자기 아버지가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이 초헌법적 이 강권 통치 행위로 그 직속부한테 총 맞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으면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통령을 잘했다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죠. 그래서 나는 이거 딸의 이 불행한 탄핵당하는 모습과 그 아버지의 불행한 그것을 겹쳐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저희가 뭐 어제 적이 내부에 있는 것 아니냐, 식구 관리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? 일단 뭐 좀 이해하려고
생각을 해보면 일단 불행이 부모 때의 불행이 딸한테도 겹쳐 있다. 그래서 뒤에 부분 가슴이 아프다. 이렇게 읽히면 사실은 진위를 좀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좀 이해하는 자세이긴 한데 예. 그러나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실은 언급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그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흉탄 부분이거든요. 총에 맞아서 숨졌다. 어머니도 그렇게 됐는데 예. 그런데 박 대통령이 사실 불행한 그런 지금 이 퇴거, 그러니까 불행하게 임기를 끝마치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불행한 모습이 겹쳐졌다. 그러니까 뒤에 가슴 아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그 부분이 지금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초상집에다 대고서는 사실 악담을 퍼부은 그런 형상이 돼버렸거든요. 더군다나 사실 한한상 총리 전 교육부총리는 예. 사실 옛날에 한상진 전 총리랑 더불어서 서울대 그 사회학을 양분하는 그런 거두였고 또 운동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이런 우리가 사실 원로가 없다 그러지만 이런 분 원로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사실은 말씀도 좀 더 화합과 통합과 그런 메시지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런데 원로 정치인이 이렇게 알겠습니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 좀 실망스러운 거죠. 정 의원님, 이 정도 좀 되면 뭐 내부에서 계속 자책골, 자살골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저렇게 급격히 사람도 늘고 매체 출연 자제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, 자제령. 근데 이게 매체 출연 자제령의 문제가 아니고 저분들이 지금 상인, 고문, 자문 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. 저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하면은 또 한쪽에서 친박 강경 세력이 응집하고요. 또 대통령의 한 말씀 때문에 또 그 뭐 친문 세력이 응집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상식의 정치를 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은 이 화살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매체 자제령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표의 뭐 침해설, 여러 가지 예까지 황당한 침해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